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제를 맡게 된 사회적개혁 복지위원회 대표 장성호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앞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 식사 서비스 R&D 과제 성과 발표입니다.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리빙랩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고령자 영양 돌봄 현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제안 취지의 발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진입 이후 빠르게 노인 의료비와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런 그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때 식사 서비스는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초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13개 선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영양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그 보호자 대상의 이런 타기관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고령자 식품, 식사 그리고 영양 관리에 대한 욕구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011년에 설립한 이후에 국가가 개입하는 지역사회 고령자 영양 돌봄 서비스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왔으며 우리 사회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국가 바우처 연계 유료 서비스로 모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고령자 영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즉 어르신 개인의 환경과 신체 기능, 정서 요인을 분석하여 영양관리와 식사 서비스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건강 수명 유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커뮤니티 케어 시나리오 개발 R&D 과제에 ICT 툴을 활용한 영양돌봄 플랫폼 기반 커뮤니티 케어 식사 서비스 모델 제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영양돌봄 플랫폼을 이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첫째, 공공행정기관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의 효율적 연계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둘째, 고령자 식생활 욕구 조사 및 분석, 욕구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문형 식사 배달과 거점형 영양돌봄 식당 서비스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영양돌봄 서비스 품질 표준서를 디자인하고 사회 서비스 사업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체계도를 보시면 가운데 어르신 식생활 모니터링 및 영양돌봄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영양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거동이 가능하지만 주거 환경 또는 이제 정서적 요인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복지운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양돌봄 식당 열린밥상에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저희가 또 이때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 고령 만성 질환자 영양 간편식 지원 서비스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행업체는 사회적개혁 복지유니언 총괄로 도시락 제조업체와 또 지역 돌봄 식당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 서비스 대상은 광진구 구이동 내 식생활 취약계층과 서울시 10개 자치구 고령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동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를 통해서 발굴 연계되었습니다. 식사 서비스 내용은 도시락 서비스와 한식 뷔페 식당 이용이었습니다. 식생활 진단 및 만족도 조사는 웹 기반 영양 스크리닝을 사용하여 서비스 전후 식생활 진단 비교와 웹 시스템 내 구축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행동 변화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 관리 및 식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성과입니다. 우선 지역 어르신 식생활 욕구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실시 전에 좀 참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국내에 이런 관련 자료가 많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좀 아주 초기에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식생활 불규칙, 영양 불균형 및 영양 부족이 있다는 것들을 좀 어르신들 확인했고요. 둘째는 식생활 불균형 발생의 주요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영양 관리 개입 필요성을 저희가 좀 증명을 했고, 넷째는 영양 관리 개입 이후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자아 효능감이 상승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식행동 개선 변화가 두드러진 것도 저희가 좀 결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그 식생활 욕구 결과 요약인데요. 특히 만성 질환 비율과 저작 연화 곤란 비율이 어르신들 높았으며 새끼를 조사 대상 중에 새끼를 챙겨 먹는 분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1일 한 번도 뭐 잘 먹지 못한다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었으며 영양 불균형 초래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잘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영양 관리 저희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스크리닝을 저희가 어르신들 방문해서 저희가 좀 관찰한 상태를 좀 보면 우선 의사소통이 1차에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많이 수월해진 부분이 좀 두드러졌고 저염식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새끼를 챙겨 드시려는 어떤 노력 등이 어떤 2차 저희가 조사 시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좀 저희가 서비스 전에 그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졌었는데요. 과거 영양학계에서 발표된 영양 불량에 의한 경도 인지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저희가 조사한 것과도 좀 같은 패턴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성과는 읍면동 단위 지역 식당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식사 서비스 모델 구축입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식당 이용과 식사 배달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둘째, 근거리 배달로 인한 지역 인적 자원 활용이 용이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동단위 서비스 진행에 따른 1:1 주민센터 복지팀과 협력을 통한 영양관리가 용이했다는 점입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동단위, 자치구 단위, 그리고 광역 단위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동단위 매칭의 경우에는 피드백도 빠르고 이렇게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원 활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읍면동 중심의 커뮤니티 기획이 좀 효용성 있게 잘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체감하였습니다. 예,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영양관리 및 식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양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식생활 욕구 조사 및 영양 상담 목적 방문과 대상자 대부분이 1인 가구 노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정서적인 지지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의 양과 질, 맛을 묻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었는데요. 구체적인 인터뷰 결과 저염식 도시락에 대한 기호차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향후에 좀 풍미를 살린 저염 식품 개발도 어르신들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과제가 또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 성과는 어르신 급식 표준 및 산업화 방향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공인된 급식 표준서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시 돌봄 SOS 식사 서비스
어르신 배달 급식 가이드라인 제작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어르신 맞춤형 식사 메뉴 및 연화도 음식 등 특수 용도 식품을 개발하고 이것은 이제 올해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읍면동 단위식당을 통해 저소득부터 평균 소득 이상 어르신까지 식단과 영양돌봄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시한 점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 커뮤니티 케어도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약 3,500개 읍면동에 이런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올해 초에 이런 시대적 요구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식사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경기도 광역자활센터 또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강수진 관장님 계시는 실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하고 있는 안산 양지지역 자활센터 등과 협의하면서 올해 어르신 배달급식 자활기업 프랜차이즈 모델을 이런 개발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모델을 해보자라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은 추진 내용을 좀 도식한 거고요. 복지원의 고령자 맞춤 영양 식사 서비스 노하우를 각 지역의 가맹식당 중심으로 영양 돌봄과 식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가맹점을 중심으로 고령자 식생활 코디도 교육 육성해서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에게 적용하여 맞춤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좀 저희가 오면서 이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이번에 같이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어르신들 급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르신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표준화된 메뉴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주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 손자녀들도 누구나 쉽게 좀 이런 고령자 식사 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거점 고령자 배달급식 산업을 또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시간은 짧고 준비할 것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해결할 때는 과학기술, 앞서 성지현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 정말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자 영양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좀 세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 영양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영양사 중심으로 좀 전문가에 의한 대면 상담 의존도를 좀 높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이렇게 대면 상담 의존도가 높은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확대를 위해서 이제 확대되려면 비용의 문제도 있고 전문 인력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AI 식생활 자가진단 스마트 영양 돌봄 솔루션 개발을 저희가 좀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맞춤형 식사 및 배달급식 서비스 표준화 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 기준에서 아까 이제 일본에서도 회식과 배식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좀 더 삶의 질과 어떤 건강이 같이 유지된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저희 모델도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음식점보다 좀 고도화된 어르신 맞춤형 식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각별한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메뉴 재료, 위생 안전 등 스마트 급식 관리 시스템 개발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료 시장 진입의 어려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 1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식사분에서는 이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12급식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고 저렴하고 좋은데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이런 복지관 경로식당 다 문 닫고 이용하던 분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복지관들은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있지 못하니까 그 접근성에 좀 취약한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좀 소득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건강과 자립을 지원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뭐 공공에서 이거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초고령사회 복지 예산 부담이 결국엔 또 우리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 투자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산업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유연성이 강화된 읍면동 영양돌봄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스마트 바우처 플랫폼 구축도 저희가 좀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 패널로 김준동 디지털 포용 정책 팀장님이 오셨는데 고령자 영양 돌봄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정책과 연결하기 위한 팀장님의 이따 토론 시간에 많은 조언도 좀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